안녕하세요. 코난고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이 오디오 좀 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에포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에포스 하면은 1983년에 로빈 마샬이라는 분이 설립을 했었어요. 이분이 설립했다가 근데 참 역사가 상당히 난항을 또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모던쇼트랑 크릭 이런 브랜드랑 한솥밥을 먹었었고, 나중에 또 크릭이 또 한동안 또 인수를 해서 같이 그렇죠. 활동했던 적이 있고, 나중에 가서는 다시 또 핑크팀이라는 브랜드가 다시 인수해가지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초반에 저도 예전에 이제 써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초반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BBC의 모니터 스피커들, 하베스나 스펜더나 로저스나 이쪽 스피커와 약간 유사한, 그렇죠. 유사한 설계와 유사한 사운드를 좀 내줬어요. 하지만 그렇죠. 그런 스피커에 비하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해서 그렇죠. 정말 인기가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 요 무렵에 제가 스펜더 3웨이는 갖고 싶은데 그건 너무 비싸고. 네. 근데 비슷한 사이즈의 비슷한 유닛 구성의 디자인도 거의 유사하고 네. 소리까지 괜찮고 가격은 한 3분의 1? 그러니까 정말 사고 싶었던 스피커가 에포스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좀 잠잠했었거든요.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한 5년 전이었죠. 2020년 들어가지고 핑크팀이라는 브랜드가 에포스를 인수했다. 그 얘기가 해외 뉴스에서 흘러나왔는데요. 핑크팀 하면은 칼 하인츠 핑크의 브랜드죠. 그렇죠. 그리고 칼 하인츠 핑크라고 하면은 유럽 쪽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베테랑급 스피커 설계 엔지니어예요. 그렇죠. 예전에 미션, 탄노이, 그 다음에 큐어스틱 이런 브랜드의 설계에 참여하신 설계 쪽에 정말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끄는 핑크팀이 인수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인수를 하면서 이 로빈 마샬의 에포스는 설립 때부터 자기가 지켜봐왔던 그런 브랜드였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더 완성도 높은 스피커를 만들고 싶어갖고 인수를 했다고, 그 인수의 변을 그렇게 밝혀갖고 정말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리뷰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에포스의 예전 모델을 상상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완전히 에포스라는 브랜드만 남았지, 칼라인츠 핑크의 핑크팀, 이쪽 사단이 이제 완벽하게 투입되면서 전혀 새로운 스피커를 만들어냈어요. 그 소리 나중에 이제 그 퍼포먼스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소리도 그렇고 이 디자인이나 느낌 자체가 저희가 그때 핑크팀에서 리뷰했었던 킴. 그 스피커랑 계속 이미지가 겹쳐요. 오버랩이 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제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물건이 하나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한 3개 종류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엔트리급이라고 할 수 있는 ES7N이라는 이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면 디자인을 보면은 높이 자체는 30cm가 조금 안 되는 29cm 정도 되고요. 뒤로 좀 긴 타입입니다. 그리고 전면 배풀 검은색에 2개의 유닛을 쓴 투웨이의 저음 반사형 스피커라고 볼 수 있고요. 포트가 앞쪽에 나 있고, 뒤쪽에는 이제 바이닐 포스트는 싱글 와이어링만 지원하고요. 일단은 트위터를 보면은 딱 보기에도 딱 금속이에요. 근데 세라믹 소재를 도포한 알루미늄 진동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좀 아쉽지만은 주파수 응답 특성은 공개를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런데 청감상으로는 상당히 형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상당히 위로 시원하게 잘 뻗는, 해상력을 유지하면서 잘 뻗는 그런 트위터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밑에 우퍼 쪽으로 내려가면 이건 5인치예요. 그러니까 트위터는 1인치고 미드베이스 우퍼는 5인치인데, 여기다가 보면 진동판 같은 경우는 마이카 소재를 충진한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트위터랑 미드베이스 우퍼가 이 전면 배풀에서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고 그 비대칭인데도 또 거기서 또 각도가 우퍼랑 오프셋이고. 맞아요. 그래서 또 근데
좌우 스피커로 보면은 또 대칭 미러 형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팅의 재미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 하인츠 핑크 그 설치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유닛 있는 쪽을 안쪽으로 모았더라고요. 트위터가 좀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게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 두 개의 유닛이 한쪽으로 몰렸다는 거는 그만큼 배플에서 일어나는 회전을 줄이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프셋도 같은 원리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사운드 스테이지나 정확한 이미지를 원하시면은 이렇게 트위터를 안쪽으로 모으시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인클로저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인클로저가 8mm MDF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는 보니까 아주 좀 심플합니다. 보니까 심플한데 브레이싱 버팀목은 하나만 사용하고 있고 보니까 이게 상단에 뭐 동그란 그 뭐 목재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렇죠. 이게 또 되게 특별한 음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은 안 해놨어요. 안 해놨는데 이 두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스테레오 이미지를 좀 더 공고히 하는 어떤 그 디바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칼 하인츠 핑크가 정말 이 외부에 보이는 것보다도 그렇죠.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스킬과 노하우를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클로저도 8mm MDF지만은 이걸 2장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이제 댐핑 물질을 넣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눈치채셨겠지만은 인클로저 공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방식으로 한 것부터, 그리고 이 단면도 공개된 거 보니까 이제 브레이싱도 좌우측을 이제 완전 딱 붙여갖고 공진 없애는 거, 그리고 위에 아까 코난이 말씀하신 스테레오 이미징을 공고히 하는 어떤 디바이스도 장착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불빛을 비춰서 이제 그 포트를 봤더니 약간 그 J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포트가 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포트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이 어차피 이제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이니까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칼 하인츠 핑크의 선택인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막 구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칼 하인츠 핑크가 이끄는 핑크팀의 그 스피커들 보면 내부 설계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떠올리게 만들고 어쨌든 기본적인 목적은 내부 공진을 줄이고 정제파 줄이고 후방 에너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방출하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독자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개의 유닛 진동판도 그냥 알루미늄 쓰거나 폴리프로필렌 쓰면 되는데 거기다 또 뭘 도포를 하고 뭘 섞잖아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믹으로 도포하고, 그 이제 우퍼는 이제 마이카를 섞어서 썼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진동판 재질 하나 갖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다 이제 섞어서 혼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진동판을 만들어 갖고 원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손을 봐서 탄생한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스피커의 뭐 기본 요소라고 하면은 드라이브 유닛과 그다음에 인클로저,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인지 스피커가 아닌 경우에는 크로스오버가 들어가는데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딱 보면은 이게 뒤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죠. 그렇죠.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위로 올릴 수 있고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식 임피던스는 4ohm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근데 감도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86dB, 하나는 89dB.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크로스오버 그 세팅을 두 가지로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토글 스위치가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 전체 스피커의 감도를 이제 바꾸는 건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얘를 만약에 이제 충분히 이렇게 스탠드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뒷벽에서도 충분히 거리를 띄워놓은 상태에서는 86dB로 해놓고 그렇죠. 토글 스위치를 위쪽으로 위로 올리면은 이제 86dB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북쉘프 책장이나 완전 벽에 붙여서 쓸 때는 89dB로 토글 스위치를 내리고 그래갖고 왜 이럴까 생각을 했던데, 뒷벽에 붙이거나 이 책장 안에 집어넣으면은 중저음이 부스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사로 인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고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음압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인 감도를 3dB
위로 올린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올리는 그 기준점도 예. 그래프가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50Hz에서 예. 3dB 부스트를 시켜갖고 전체적인 감도도 89dB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얘를 어디에다 놓을 건가까지 고려한 그 감도 설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설계들 이렇게 보면은 칼하인츠 핑크가 원래 만들었던 킴이라는 스피커나 보르그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데, 거기에서는 칼하인츠 핑크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투입해서 모든 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라, 이런 거라면 에포스에서는 좀 더 실용적이고, 그렇죠. 이걸 듣는 사람들의 환경, 그렇죠. 이런 거를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친절하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절한 핑크씨 같은데, 예. 근데 얘네가 공개한 그 임피던스 커브를 보면은 예. 정말 그 엔지니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니까 포트 노이즈가 이제 그러니까 포트 임피던스가 두 개가 딱 뜨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는 진짜 4옴에서 그냥 거의 플랫하게 가요. 네. 그러니까 최저 3 임피던스가 3옴까지는 안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4옴이면은 이게 좀 울리기 힘들지 않을까 네. 싶지만은 최저가 3옴 이상으로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앰프 선택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포스 ES7N 이 스피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과 설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피커를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NAD C379로 한번 테스트를 해왔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NAD가 이게 UCD 모듈을 활용한 클래스 D 앰프인데 요거랑도 매칭이 꽤 좋았습니다. 예, 그 클래스 D 이런 그 엔트리급은 약간 소리가 좀 차갑고 약간 소리가 좀 얇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스피커와 매칭하니까 이 스피커 자체가 굉장히 좀 중역대 보강이 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괜찮은 소리를 들려줬는데, 오늘 녹음하고 청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하고 청음한 그 시스템은 일단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 스피커의 능력을 좀 최대치로 좀 끌어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네, 일단은 시스템 전체 그 구성을 알려드리면 네트워크 렌더러로 오렌더의 A100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DAC는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휴고 TT2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앰프는 클라스의 CP800 마크2, 그 다음에 파워앰프는 패스랩스의 XA60.5 모노블럭 클래스 A 증폭하는 파워앰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피커의 가격이나 체급을 볼 때 좀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스피커의 능력을 최대한 좀 끌어올려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평소에 저희가 많이 매칭해서 들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평가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가는 거야. 나를 믿어. 내가 주는 느낌, 그걸 믿는 거야. 내겐 너무 아름다운 너의 밤을 지켜주겠어. 우린 오늘 아무 일도 없겠지만, 그대가 원한다면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을 나와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그 스튜디오 모니터 듣는 것처럼 상당히 좀 평탄하게 느꼈어요. 물론 저역 쪽에 이 주파수 응답 그 구간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해서 저역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좀 중간 저역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 우퍼가 5인치밖에 되지 않는데 그 높은 저역에서 중간 저역대 그 부분에서 굉장히 탄탄하고 아주 늘어지지 않고 딜레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특히 중역대가 아주 그 충실하다. 네. 그런 느낌이 상당히 일단은 많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딱 처음 들어보셨을 때 첫 느낌은 아마 예. 야, 중저음이 이렇게 단단하고 네. 파워풀하게 나오나? 이 사이즈에 비해서 아마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 ES7N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첫 곡 들을 때 한번 중간에 일어나서 한번 무대를 봤어요. 아, 예. 근데 얘의 장기는 어떤 중저음의 어떤 음질이나 뭐 파워, 그다음에 예. 낮은 어떤 주파수 응답 특성도 있겠지만은 예. 정말 이 가운데에 어떤 또렷하게 맺히는 그 스테레오 이미지라든지 네. 그 어떤 무대의 어떤 그 확장성, 네. 이게 정말 최근에 만나본 북셰프 중에 거의 탑 클래스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회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절이 음의 밸런스를 깨져갖고 이 스테레오 이미지 맺히는 걸 되게 방해를 놓는 대표적인 방해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없애는 어떤 유닛 이 배치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안에 그 스테레오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그 디바이스, 예. 그 원리는 공개 안 됐지만은 그걸 통해서 정말 이 두 스피커가 사라지고 예. 음상만 딱 남는 그런 매직이 진짜 펼쳐진 게 아마 두 번째로 놀라실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런 중고역 쪽의 표현력은 많이 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도드라지는데 일단 금속 트위터잖아요. 알루미늄에다가 이제 세라믹을 약간 도포한 건데 그래서 두 번째 뭐 이런 막 덱스터 고든의 뭐 이런 음악들 또 들어보면은 하이의 심볼이나 이게 우측에서 막 진짜 섬세하게 나요. 그리고 이건 소프트돔에서는 이런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사실. 예, 그런 부분에서 고역이 이제 쭉쭉 뻗어나가면서 해상도도 상당히 좋은, 그리고 좌측에 이제 뭐 색소폰 이런 것도, 요 조그만 데에서 정말 에너지틱한 에너지가 정말 유감 없이 표출되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은 소리가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역대가 너무 이런 사운드에서 중역대가 빠지면 되게 시끄럽고 산만해질 수 있는데 중역대가 탄탄하게 좀 받치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생생하고 싱싱한 느낌에 더해서 좀 진한 느낌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곡에서 정말 그러니까 보시기 오른쪽에 이제 드럼 예. 이제 그 리듬 파트가 나오는데 예. 제가 감탄을 했던 게 정말 리얼하다. 예. 그러니까 저는 세 번째로 느낀 게 이게 리얼한 어떤 재생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어떤 브라스 악기의 어떤 에너지감, 예. 이런 것도 에너지가 빠지면은 결코 리얼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스피커의 또 하나의 그 위대한 덕목이 정말 악기를 리얼하게 들려주는 그 모습에 정말 감탄했어요. 네. 저는 마지막에 이제 그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중에 한 악장을 들어봤는데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옛날에 어쿠스틱 에너지가 한창 정말 주가를 날리던 그 시절, 필 존스의 어쿠스틱 에너지, 그 당시에 나왔던 뭐 A1이나 A2 그거 그렇죠. 처음 들었을 때 약간 그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특히나 전반적으로 소리가 어느 대역도 이렇게 특별히 튀지 않으면서 평탄하면서도 그리고 이 금속 트위터에 막 정말 싱싱한, 그래서 뭐 금관 악기나 이런 것들도 정말 세밀하게 잘 들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좋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 번째 곡에서도 저게 진짜 북셀프고 5인치 우퍼가 맞나? 예. 정말 그 에너지감, 예. 그리고 어떤 무대를 되게 시원시원하고 넓게 쓰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리고 뭐 설계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유닛, 그 다음에 이 소리까지 들어보면 정말 간만에 만나는 예. 거의 톱클래스의 그 북쉘프 스피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카라인츠 핑크가 이 스피커를 설계한 카라인츠 핑크가 만든 핑크팀의 뭐 킴이나 보르그 뭐 이런 것들
힙들 그런 스피커들 리뷰하면서 정말 극찬을 했는데 확실히 카라인츠 핑크는 마이다스의 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일단 칼 하인츠 핑크면은 예. 제가 이제 그 클래스 뒤쪽에서 브루노 푸제이가 있다면 그렇죠. 이 스피커 이쪽 이 설계에서는 정말 이 친절한 핑크씨 예. 정말 제 사부로 모셔도 될 만한 그런 엔지니어가 맞다. 네.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새롭게 돌아온 에포스의 신제품 중에서 ES7N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